대학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맞짱 한번 뜨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열심히 들어야 되는, 집중해서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고는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공부 못해서 오는 학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을 간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히 정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시 공부라는 건 기초 수학 능력이죠. 무조건 수능 높은 등급을 받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근데 굳이 수능이 아니어도 돼요. 기초 수학 능력, 즉 모든 전공에는 국영수사과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특성화고 갈 때도 입학해서도 그걸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분야로 어쨌든 진로를 정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점수 맞춰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전공이 점수를 그냥 맞춰서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국영수사과가 그냥 기반으로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는 국영수사가 못했는데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방금 왜 말을 좀 더듬었냐 하면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거든요. 그 앵무새가 자꾸 말을 시키네. 어쨌든 저 친구는 좀 잠시 뒤 이야기하면 되니까 말을 이어서 가자면, 나는 국영수사가 못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공부 못해도 돼.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공부를 못해도 전교 꼴등이었던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실 100% 공감하진 않아요. 공부머리랑 일머리랑 다르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 즉 그냥 달달달달달 외운 것도 잘하긴 한 건데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건지, 어떤 과정으로 이 답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걸 해낸 거잖아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난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조용히 해, 형 지금 말하잖아. 예. 그런 친구들이 조용히 하랬지. 쉿.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공부를 주입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 아마 대부분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앵무새 어떡할까요? 데려가실 분 연락 주세요. 네. 그만해. 안 돼. 쉿. 안 돼. 쉿.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성향마다 업무 스타일 또는 맞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영업직이 좋지만 누군가는 영업직이 싫어요. 누군가는 사무직이 좋지만 누군가는 사무직이 싫어요. 이렇게 다 원하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그런 직무가 다른 것처럼, 진짜 저 친구 어떡하지? 조용히 해! 너 내 말 게 알아듣지 지금? 알아듣는데 그러는 거지 지금. 형 지금 말하잖아. 알겠지? 오케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괜찮은 회사, 좋은 회사를 많이 간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 사람들을 둘러봐도 될 것 같아요. 일가 친척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좋은 회사,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회사 다니는 친한 사람들 중에 대학을 어디 나오셨나요?
그 회사 사람들 대부분 어디 대학 나왔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확률적으로. 예를 들게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죠. 서울대보다 라인이 한참 낮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요 서울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 갈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서울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다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좋은 회사 밑에 갔다는 사람들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도 뽑는 모집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요. 좋은 회사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좋은 회사,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그냥 요만큼만 공부하고 요만큼만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애초에 간다 할지라도 이만큼 갈 만큼 준비를 하고 여기를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어요. 저는 그럼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나의 이상향이 이 정도인데 나는 현재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과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과연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할까요? 저도 힘들죠.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이라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요만큼만 잡지 말고요. 요만큼 가려고 해보다가 안 돼서 여길 가던가, 아니면 난 여길 갈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갈 정도로 준비를 하고 여기를 간다면, 여기서 좀 더 에이스가 그만하라고 했지, 싸우지 마, 알았어 싸우지 마, 지금 그만 싸워, 싸우지 마, 알았어, 구슬 줄게, 구름이 자두 그만. 오케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절대로 공부 포기하는 학교 아니고요. 공부 못해서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해내면 되고요. 요만큼 가려고 목표를 하고 안 돼서 요만큼을 가던가, 아니면 요 정도를 가려고 애초에 목표를 잡았다면 이만큼까지 하고 요 정도를 가라, 이 이야기를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겠다고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 이런 상담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물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좀 더 넓으려면 일반고를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 대학 잘 보내,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넌 반대한다는 거야 지금? 알겠다 그랬지 형이 알겠다고 했지. 마지막 경고야. 너 그러면은 밥에서 호두 뺀다 형이. 알았다고? 응, 알겠어. 대학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맞짱 한번 뜨고 오겠습니다. 결국 두 마리 다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범인이었어요. 자두, 구름. 얘기 이어가 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대학을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모집 요강을 찾아봐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는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국영수사과 과목 시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길이 좀 더 넓어지려면 일반고를 가는 게 맞다.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선 물론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시 준비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일반고는 대학 중심이고 특성화는 취업 중심이죠.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갈 거라면 일반고 애들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미고라고 있죠. 굉장한 학교입니다. 저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대학에 좀 맞춰져 있어요. 취업도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에 맞춰져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 뭐 공부하죠? 정시 준비해요, 이 친구들. 왜? 대학 가려면 정시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를 준비해야 더 괜찮은 대학 갈 수 있겠죠. 저는 다시 말하지만 학벌주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을 뭐 안 좋아하거나 그게 아니라 스펙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광고 천재 이태백인가? 옛날에 했던 드라마인데 그 이 느낌의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좋은 대학, 삼류대학 나왔어요. 그 간판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능력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라고 면접 때 말도 안 시키죠. 그래서 스펙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대학을 왜 볼까요, 회사에서? 이미 검증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어떤 검증이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고,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는 성적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회사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요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남들보다 공부의 양이 부족했었을 뿐이니까 공부의 양을 채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일단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원합니다. 그들의 인맥도 좋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갈 거면 일단 공부하세요. 정시하세요. 정시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인강이라도 들으시면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버금가게 공부의 양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제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닌 거 아시죠? 항상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저 사람 말에 저런 일리가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참고해봐야지. 아니야, 저 사람 생각은 맞진 않는 것 같아. 내가 했던 말을 적용을 안 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미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누굴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오려고 고민하는 친구들, 특히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어요. 정시 준비하시고 수능 최저까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 각오로 와서 대학을 가려고 해야 한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무리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상위 한 30% 애들이 가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겨우겨우 30% 안에 들어요. 내가 겨우겨우 들어요. 그러면 좀 전략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40%, 50% 애들이 가는 그런 학교를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 분위기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리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최적으로 낼 수 있는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고등학교가 어딜까, 그거를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성화고는 취업에 맞춰진 학교입니다. 대학이 아니라 취업에 맞춰진 학교예요. 그래서 특성화고는 대학 가려면 정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수능 최저를 마치던지 아니면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노리세요. 거의 빈집이거든요.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수능은 또 상대평가기 때문에 특성화고 애들끼리 경쟁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다가 일반 전형의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맞춰서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도 쉽게 얻은 아이템은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지나가다가 멧돼지를 에너지 볼트로 잡았어요. 근데 인벤토리에 동물 가죽이 들어왔네요. 여러분 그거 팔려고 상점 안 가잖아요. 텔레포트 비용이 더 비쌀걸요? 근데 한 달 동안 던전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티원들이랑 파티 맺고 레어템을 얻었어요. 그게 더 비싸잖아요. 쉽게 얻은 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정시 공부하라고 말하는 나도 정시를 미친 듯이 해봤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마음을 100%는 모르고,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빡센지 여러분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보면 콧방구 낄 수 있겠죠. 쥐도 안 해주면서 남들한테 하라 그러네. 힘든 거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특성화고에 올 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막연한 대학 이 생각 말고요. 막연한 취업 이거 말고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 물론 16살짜리가 진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특성화고 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정말 확고하게 선택하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한 후에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요? 내가 관심 있고 잘하고 싶고 재밌어하는 과가 있다면 먼저 선택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와서 혹시 모르니 국영수 사과를 1학년 때 열심히 해놓고
좀 더 나아간다면 정시까지 좀 미리 준비를 한다면 1학년 때 과가 안 맞아요? 2학년 때까지 했는데 안 맞아요? 괜찮아요. 국영사가 잘 해놨죠? 그리고 정시까지 좀 준비해놨죠?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최소한 안 했던 애보다 더 괜찮은 대학교에 지원할 확률,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보다 정시나 일반교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적은 거 압니다. 당연히 아는데요. 그럼 특성화고를 갔다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쵸? 아예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고 내가 새벽 2시쯤에 잔다고 치면 그래도 공부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전 민망해요. 저는 정시를 미친 듯이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민망한데 특성화고 일을 14년 동안 하다 보니 이거는 불가피해요. 정시 준비는 불가피합니다. 취업하는 친구들도 기초수학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취업을 하려고 특성화고 와도 기초수학 능력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깊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공부 원래 부담스럽습니다. 공부는 원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국영수 사과,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있잖아요. 일반교과, 전공교과 있잖아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성인이 되면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했던 그 문제 해결 능력, 국영수 사과, 그 교과목들을 해결했던 그 능력들이 키워져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이제 놔줘야 될 것 같네요. 야, 이제 형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좀만 기다려. 알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만 얻어가시고 흘려드려야 될 건 그냥 흘리시고 안녕 인사해.